안녕하십니까. 엉터리 낭독극장의 구슬림입니다. 제가 이번엔 시집을 준비했는데요. 문학동네 시인선 231 조온윤 시집 자꾸만 꿈만 꾸자 라는 시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예쁘죠? 제가 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집을 사기도 하고 또 지인들께서 주시는 시집을 받기도 했는데요. 거의 한 24년 동안 받은 시집 중에서 가장 예쁜 봄날에 정말 병아리 같은 개나리꽃 같은 그런 아주 예쁜 시집을 받았네요. 조온윤 시인은 시집 날개에 프로필이 없습니다. 대신 시인의 말을 적었네요. 좋은 꿈을 꾸었어요. 원한다면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있어요. 이 책을 매몽 문서로 삼고 꿈값은 꿈 바깥에서 함께 있는 시간들로 받겠습니다. 2025년 봄 조온윤. 자꾸만 꿈만 꾸자. 조온윤 시집. 문학동네 시인선 231 조온윤. 자꾸만 꿈만 꾸자. 시인의 말이 한 번 더 적혀 있고요. 차례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시편 중에서 두 편을 골랐어요. 일부 공간과 자간에 있는 첫 시로 올라있는 아키비스트라는 시와 그리고 중간에 98페이지에 있는 영원한 빵이론이라는 시 두 편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맨 뒤쪽에는 해설이 실려 있는데요. 해설을 해준 선생님은 해설 어진선물 양경언 문학평론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론가가 이렇게 많은 내용의 해설을 썼다는 건 시에 대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우선 첫 번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비스트.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문을 열었어. 누군가 문틈에 끼워둔 햇빛이
발밑으로 툭 떨어졌지. 쪽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네. 너무 오래 닫혀있던 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밀고 하지 않겠다는 듯이. 굴러갈 용기가 없어 멈춰있는 공처럼 웅크려 있던 밤에 대해서는 오로지 나의 기록에 맡기겠다는 듯이. 나는 그 시간을 동면이라고도 적어보고 반성이라고도 적어보았지. 무엇에 대해라고 묻는다면 너무 오래 가두었던 그림자에 대해. 혼자서만 알고 있던 병명에 대해 처음으로 비방을 하듯 난모를 미래에게 편지하면서. 난모를 미래의 손뼉이 어깨에 포개지는 듯한 운기에 놀라 조용한 실내를 둘러보면서.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문을 열었어. 실례한다는 말도 없이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와 몸을 뉘고 있는 빛이 있었지. 그것을 주워 펼쳐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시간이 비로소 나에게 도착한 거라면 이 말을 꼭 써두어야지.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아이처럼 너의 외로움이 했던 일을 용서할게. 네. 다음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빵이론. 어느 날 나의 손에 쥐어진 빵 하나. 배고른 이를 위해 절반을 뚝 떼어주고 동네를 떠도는 개에게도 반을 쪼개어 내주고 다시 죽은 친구의 무덤 앞에 반쪽을 놓아두고 마주치는 이들마다 반과 반을 나눠주다가 결국 부스러기만 남아버렸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속의 빵. 사실은 내가 받은 빵도 누군가의 절반이었던 거지. 어느 날 자신에게 쥐어진 빵 하나를 들고 돌아다니던 행녀가 지친 나를 만나 이보게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어보게 말하고는 반을 내주었다면 나에게서 반의 반을 건네받은 이가 다시 반을 떼어 누군가에게 내주고 또 내주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빵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째서 이 이야기에는 그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필요한 거지? 누군가가 제 마음의 소분을 그만두지 않는 거지? 때로 내가 가진 빵에 비해 너무나 많은 마음이 증식되고 어제 만난 개가 축축한 혓바닥을 늘어뜨린 채 새끼 강아지들을 이끌고 나타난다 해도 반으로 나눈 빵의 크기가 달라서 잠시 고민하다가 조금은 더 커 보이는 쪽을 내미는 사람, 혹은 지나치게 굶주린 한 사람이 완전한 빵 하나를 쪼갠 적 없이 전부 먹어버렸다고 해도 그가 흘린 부스러기가 먼지처럼 굴러다니다 어느 날 배고픈 개미 떼나 더없이 미약한 존재에게 닿게 된다면 또다시 그에게 쥐어지는 빵 하나, 하지만 거기서 절반을 나누고 또 나눈다고 해도 빵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아주 작은 점으로 수렴하지만 사라지질 않는 빵. 소수점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신기한 빵. 빵을 우리가 정말 딱딱한 빵 말고요. 거의 대부분의 빵을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그 폭신폭신한 빵을 먹을 때마다 이 시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선물해 주신 조온윤 시인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2편을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목이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한 편을 더 읽어볼까 합니다.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을 하자. 매일 아침 달력에 모이면 선을 긋듯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의 한적한 백화점에서 신생아용 털신을 고심하며 고르듯이 서른까지만 살기로 결심한 이에게도 어김없이 31의 첫날이 찾아오듯이
그날 오랜만에 내디딘 바깥의 눈부심은 난데없이 건네받은 이상한 선물 같겠지만 이런 하루와 내가 맞바꿀 수 있는 건 고작 살아있다는 인기척뿐이겠지만 거리에는 여기저기 복권방과 복고풍 행복하세요. 안 보이는 복이 담겼다며 주고받는 빈 상자 같은 말들. 그런 상자 하나쯤 난 모르는 이의 품에 안겨주듯 우리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을 하자. 술 못하는 새님에게 술을 팔고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사랑을 파는 입담 좋은 장사꾼처럼 그저 별일 없이 지내길 바란다고 가끔 만나 사는 얘기나 하자고 오랜만에 살고 싶은 기분으로 눈뜬 아침에 우리가 주고받는 건 고작 이런 빈말들이지만 어쩐지 그것은 약간의 쓸모가 있어 보인다고 교환을 거절당한 채로 온 거리에 아무렇게 달린 희망의 문구처럼 죄의 눈부신 거리로부터 네, 제가 세 편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시집을 만들어주신 우리 조은윤 시인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좋은 책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